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죠. 오늘도 빨간 날.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니 이번 주에는 연휴가 아닌 연휴가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왜냐면 월요일날 월차 내고 또 사전 선거하신 분들은 또 선거일날 또 연휴처럼 쭉 쓰실 수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수요일 목요일 하고 나서 금요일 이틀만 다니고 또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또 돼버려서 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어떻게 뭐 축하를 위한 휴일인가요? 뭐 이상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 휴일을 쭉 맞이할 수 있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산화하신 그분들을 생각해서 잠시 묵념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산화가 결국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하루라도 1년 중에 하루라도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정말 마음 깊게 감사하고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행정법은 하셔야죠. 죄송해요. 너무 방정스럽게 한 건 아닙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진심을 담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소방공채 문제예요. 자, 소방공채 문제인데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인의 공법행인데 그냥 단순히 기본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판례가 최근 판례를 좀 중점으로 서 행정법은 최근 판례라는 게 진짜 25년 판례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년 안에 들어왔다 20년 안에 들어왔다 10년 안에 들어왔다 요 정도 되면 최근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처럼 최신 판례를 보진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과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조금 다른 시각이다 요럴 때 최신 판례라고 보니까요. 자, 오늘 문제는 사인의 공법행인데 살펴볼게요. 사인의 공법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판례는 참 좋은 판례인 것 같아요. 요금 이제 물갈이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사인의 공법의 설명을 좀 볼게요. 자, 사인의 공법상 행위인데 뭐 사인의 개념 원래 국가행정법은 국가행정공권력 작용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사인에 관한 능력 규정, 능력에 관한 규정은 일반 규정은 아직 없어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행정기본법에는 능력에 관한 것은 행정기본법에 개별 규정이 없으면 그냥 민법을 갖다 써라. 준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을 갖다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사인에 민법 규정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죠. 자, 요거 107조 민법 107조 1항 요거예요. 민법. 자, 그런데 비진 의사표시는 표시에 관해서 원래 이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진의와 표의가 진심한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하는데, 다만 진의와 표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로 간다? 표의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진심을 알았으니까 사법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당사자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문제니까 갑이 표현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진심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진실이 있다는 것은 서로 동의했고 쉽게 얘기해서 합의된 거고, 허위가 있다는 사실은 여기만 허위를 했지 상대방도 허위가 이거는 진실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합의된 대로 진실한 동의대로 표시는 무효가 되고, 그러면 진의대로 요거대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게 민사법이에요. 하지만 행정법은 많은 공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 영역처럼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한다? 이 단서 진의 표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표의는 무효로 하고 진의는 진의대로 간다. 그래서 표시 무효 표시 무효 요것을 단서는 공법상 사인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공법관계에서는 사인의 표시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시가 진의가 아니든 표시된 대로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그게 진의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수리가 되고 나서는 처리나 보정이 안 되고요.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빨리 가서 처리나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사인의 공법에는 신청, 신고 이거밖에 없죠. 두 개. 이거는 행정절차법 17조고요. 17조에 있고, 그다음에 신고는 행정절차법, 이거는 40조에 있잖아요. 여기 행정절차법 40조는 수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요게 있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 중간 차이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요거는요. 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써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 보통 일반적으로 등록이라고 많이 표시되고요. 이런 신고라고만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거는 신청에서 행정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있어야. 여기는 자 신고만 있으면 안 되고, 신고엔 행정청에 등록이라는 이런 것들, 신고 대신 등록이라는 걸 행정청에다 하면 행정청은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고란 말 대신 주로 등록이란 말을 쓰고, 행정청에 수리까지 있어야만 되고, 이 수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여기 신고만으로서 함으로써 효과 발생하니까, 여기서 자 수리가 있더라도 이 수리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죠. 신고로 도달해서 효과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기만 하면 효과 발생하는 반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기본법상 신고는 다 신고라고 안 하고 거래계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 행정청에 등록됐을 때 행정청이 등록을 받아줘야죠.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수리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청과 신고, 이거는 규제 완화에 따라서, 신청해서 허가받으려면 조금 규제를 엄격히 보겠죠. 하지만 신고는요, 신고서만 도달하면 효과 발생하니까 간편하게 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신청해서 신고로 바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학교 정화구역에서 건축신고, 학교 정화구역, 인허가 의제되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 세 가지 정도는 보통 대상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자연공원, 이런 대상지역 또는 인허가 의제, 이런 말, 그러면 거기서는 건축신고는 단순한 건축신고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했을 때는 바로 효과 발생하고,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했을 때는 이는 별도의 표시 없이, 그러니까 수리라는 말로 바로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혹가다 몇 개가 있어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실질적 요건을 검토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거는 30일 거주요건 이외에 다른 건 검토 안 합니다. 자, 오늘 판례가 문제됐던 것도 마찬가지죠. 대규모 점포 영업에 관한 등록이었어요. 그럼 대규모 점포 영업에 관한 등록 문제니까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 검토 안 한다는 거예요. 각각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같은데 대규모 점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놨으면 그 안에 각각 칸별로 있는 그런 영업시설이 정말 영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건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등록 자체가 대규모 영업하기 위한 등록이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요건, 다른 건 검토 안 해요. 지방자치단체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최근 판례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요? 라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한 신고지만 30일 거주요건 이외에는 형식적 요건 이외에는 검토 안 했다. 자, 오늘 나온 판례가 그거의 업그레이드 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인의 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인허가 의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거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그냥 건축신고 아니잖아요.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입니다. 다만 이제 건축신고 반려, 축조신고 반려,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 신고 반려는, 이건 장래 불안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데 반려를 처분성 인정해서 소송 대상인 처분성 인정해서 받아준다.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 여기 인허가 의제는 인허가 의제되는 거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는 신고 있고, 실질적 요건을 검토해서 인허가 의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 요건을 검토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실질적 요건을 검토하는 건요, 이렇게 공익성이 높은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또는 인허가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수리하는 처분이 있어야만 행정절차법 규정의 소정에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이럴 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가 떨어지면, 종전 양도인의 허가는 허가나 인가나 수리가 됐든, 그러니까 신고가 됐든, 요거는 신고비 됐든 다 소멸하고, 그러니까 침입적이죠.
그 다음에 수리가 있는 순간 양수인은 새로운 영업을 허가받은 거죠. 새로운 영업의 허가, 신고, 인가, 신고를 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수익적이죠. 그래서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해 갖고 수리가 떨어지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양도인에게 침입적이니까 반드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 이거는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영업자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소정의 행정절차, 이러고 사전 절차,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맞는지 뭐.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일반은.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 여러분,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소규모 또는 지역적 거점에 있는 그 재래시장을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검토하는 거지, 그 안에 하나하나 영업체가 뭔지, 그 대형마트 영업에 부합하는지 그런 거 검토 안 한다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다? 아무래도 재래시장 요거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 중, 그러니까 한 달 중에 일요일은 하루 쉬세요,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죠. 주민등록 마찬가지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30일 형식적 요건,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 일체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가 아니라 일체로 판단하고, 대규모 점포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제 이것들은 부합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만 등록이었어요. 등록 사건이니까요. 그렇지만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이 정도. 주민등록 등록 전입신고하고, 이 신고지만 등록이고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그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요거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지만 형식적 요건만 검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한 달에 한 번 재래시장을 위해서 대규모 점포 쉬세요. 이럴 때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는 대형마트 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지만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3번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 이제 새로운 2015년 판례인데 이걸 냈더라고요. 자, 4번 구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구장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건축 신고 또는 영업자 신고, 자, 영업자의 신고에 관한 요건을 갖췄는데 아직 건축물이 허가된 또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영업 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건 인허가 의제되는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만 자,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학교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결과적으로 적법한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부분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판례 문제였어요. 되게 중요한 판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정리하면 이것도 보이는 거 아시죠? 새로운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자, 정인영이었습니다.